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계획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 교통 문제 또한 굉장히 혼잡을 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지금 삼성 반도체가 우리 평택시에 유입되면서 평택시의 교통 대란이 야기되고 있거든요. 도로 계획은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도로 확보에 중점을 주시기 바라고요. 본 의원이 자매 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집행부 탓입니다. 우리가 거의 지금 자매 결연 맺은 거를 보면 저희 시가 관광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읍면동에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거의 저희가 가는 위주로 모든 게 끝나고 있어요. 그건 자매 결연을 안 맺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. 정확히 자매 결연을 맺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자매 결연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평가 결과에 지금 25년도 경기도 라이즈 사업을 위한 지역대학과 평택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이제 대학교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서 이런 협력 사업들을 하니까 지원을 하고 또 학교 쪽에서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부분을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없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까도 우리가 의원님들 많이 했지만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수치화하기 어렵다. 그렇죠?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이 더더욱 깊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이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. 청년 창업자가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대부분 많습니까? 신청자 중에서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신가요? 뭐 당연히 어려운 청년 창업자들한테 자 보전해 주는 거야 뭐 당연히 저도 하는 부분이고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 현재 상황이 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분들이 과연 지원을 해준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잘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. 사후 뭐 관리 차원이 아니라 사후 창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.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이제 축제들 다른 부서 모든 부서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축제가 너무 똑같습니다. 모든 축제들이요 다 비슷하다고 봐요. 근데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행사 축제 예산은 들지는 않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차별화도 없고 결국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이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? 복지정책과장님 보훈 관련돼서 많이 말씀도 나누시고 계시고 위원장님 간담회도 보훈단체와 하셨고 보훈이라는 것이 예산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책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평소에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추후에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도 신경 써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더 요구하고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. 저희가 그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좀 사용이 됩니다. 이런 평가 결과들을 가지고 이 사업에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재정사업 평가 제도가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. 이런 그 제도적인 근거가 있고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. 어버이날 행사 보겠습니다. 이거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어요.
제가 지적을 했었던 게 저도 어버이인데 제 자식이 아이 낳으면 그 아이도 어버이인데 제일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주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부서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. 주관부서를 그분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더 예우를 더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. 다른 데서 주관을 하면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경로당 현대화 사업, 참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니,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은 신형 보일러에 어떤 전체적인 냉난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, 보수가 잘 돼 있는 경로당이 있고, 또 어떤 데는 이제 구형 보일러에, 구형 샤시에 이거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보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형 샤시와 신형 보일러를 갖고 있는 경로당과 부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경로당들을 잘 체크하셔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체험환경교실 운영 사업입니다.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을 감액하셨습니다. 평택에 대한 애착심도 심어주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를 잘 하시라고 편성을 해준 건데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이따가 반납하고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밖에 체험이 안 됐는지도 체크하고 검토하시고, 할 수 있음에도 안 됐다고 한다면 25년도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. 차량 등록 사업소 대민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수탁 기간이 변경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직까지 미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서비스 질을 더 높이고 근로자분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잘 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.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, 우리가 뭐 엄청난 적자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춰 나갈 수 있도록.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숙식기공이에요. 평택시에서 기숙사 시설 부분이나 LH의 임대주택 여러 가지 그 평택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폭넓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평택시에서 뭔가 농업 축산에 대한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기숙사 숙박 문제는 무조건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. 미집행 도시계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해서 의견 총체건으로 좀 듣고 있는데,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폐지하고 실효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폐지나 실효를 갖다가 결정이 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좀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당부를 드립니다.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평택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에 대한 집행을 잘 계획을 하고 그나마 해왔다.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일 바람직한 건 실효되지 않고 모든 시설들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, 한정된 예산이라는 범위 속에서 꼭 우선순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원칙을 집행부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. 어린이 안전의 어떤 그 교육이잖아요. 교통공원이라는 데가.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유지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인데, 새로 투자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비용은 없어요. 예산액이. 교통 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고,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어떤 그 체험을 더 다양화시켜서 시설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.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.
화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발화를 해도 그 한쪽만 다 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나 다른 가구들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거의 아마 주택 화재나 임시로는 다른 걸로 재난복구해서 가능을 받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좋은 조례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